5년, 10년을 생각할 때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요즘 같이 가장 싸게 뭐가 한남 뉴타운이 됐건 용산이 됐건 지금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어디다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들어가는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시장 질지가 않아요. 유엔빌리지 옆에가 쌌단 말이에요. 맞아요. 쌌는데 그렇죠. 지금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되게 좁아졌어요. 그럼 이게 이 한남동에서 끝나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번져요. 번지는데 이게 이미 성수동은 이미 그렇게 됐고. 네. 그럼 금호동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금호동은 이렇게 될 동네가 아니고. 네. 그러면 위로 이제 우리가 후보지로 본다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저희는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방법이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권대님, 그다음에 네. 일권대님께서 그런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존버를 했을 때 네. 그들만의 리그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지역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금토 오시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들어두시고 최근에 나오는 개발 계획들이 심상치 않다. 네.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매주 나오죠, 매주. 그렇죠. 매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표해봤자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발표해봤자 분당 집값 안 뛰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시큰둥하죠. 시큰둥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수서 개발 계획 발표했죠. 네. 네. 어제. 네. 근데 시큰둥해요. 근데 카페는 시끄러워. 아는 사람은 시끄럽고 대부분의 국민은 시큰둥. 그렇죠. 뭐야? 운동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유엔사 부지 네. 개발도 얼마 전에 발표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시큰둥해요. 이 시큰둥한 게 왜 시큰둥하냐? 지금 개발 호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유동성 문제. 유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압력이 있다가 그렇죠. 눌려있던 게 한번 풀리면 그 탄력성이 되게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해결되는 시점이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네. 이게 해결되는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네.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이 지금 나오는 개발지인데 그것도 대규모 개발지. 대규모 개발지인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안 할 수는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모르면은 못 하잖아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 개발 계획을 저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제가 우리 수서 그죠? 수서 역세권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서 역세권을 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 알고 계시라고. 네. 네. 그래서 어디가 수서 역세권 그렇죠. 개발을 했을 때 어디가 가장 큰 효과를 볼 거냐? 요 위쪽이 여기가 롯데 타워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이제 수서역 쪽이고요. 쭉 수서역에서부터 밑에 세곡동으로 내려오는 요 라인에 지금까지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됐었고 이번에 서울시가 이제 발표를 해서 앞으로 요 위치에는 백화점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주거시설이나 업무시설을 본격적으로 집어넣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 수서 역세권 개발지 바로 옆에는 수서 차량기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 차량기지는 앞으로 그 위에도 이제 개발을 할 텐데 거기는 이게 데크를 덮어서 이 뚜껑을 덮어서 이 왼쪽 오른쪽에도 건물을 짓고 이 뚜껑을 덮은 데크 위에도 여기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여러 공원시설 이런 시설들을 같이 다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이 뚜껑을 덮는 게 네. 이 기차가 녹슬까 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게 위에를 다 활용하고 넓게 철도 지하화하면은 공사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고 데크를 씌우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럼 수서 역세권 개발을 할 경우에 네. 요즘 카페에서 갑론을박하는 게 있어요. 이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어디가 가장 좋아질까?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개발을 할 때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있는데 어디가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올림픽 해밀타운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이 역세권 개발에서 요 옆에까지 뭐 다리를 연결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올림픽 해밀타운의 사람들의 희망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다리 연결하나요? 여기 문정지구, 그러니까 보니까 이 문정지구 쪽으로 다리가 들어가더라고요. 문정지구 예, 쪽으로. 회밀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바로 옆에. 예, 문정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긴 뭐 이거는 제가 해밀타운 재건축 조합장이면 제 돈으로 다리 연결할 것 같아요. 아니 다리 놓는 거야 뭐 얼마 듭니까? 왜냐면 다리만 연결해도 아파트 값이 5천씩은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대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원동. 이런 역 있는데. 네, 이런 역 있는 데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곡동.
세곡동은 네. 세곡지구죠. 세곡지구. 세곡지구가 영향을 받는다. 음. 이런 세 군데의 후보지가 있더라고요. 자, 1번, 2번, 3번. 네. 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게 아니고 우리 꼰대들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네. 우리 권근대님 어디가 가장 저는 1번이요. 1번이면 일원역.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일원역이 그 아파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층 아파트와 중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굉장히 학군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 때문에 옮겨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일원역에서 수서역까지 한정거장 거리인데 실제로 도보로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주거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 있는데 수서역은 번잡하잖아요. 시끄럽고 이제 여러 가지 고층 건물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주거는 정숙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접근성만 좋으면 되지 훨씬 더 주거 환경을 잘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저기도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높은 용적률 때문에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었던 곳이 이제 재건축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수소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다음 교통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제 송파하고 이제 강남은 행정구역상 나눠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송파가 인접해서 좋다고 하지만 강남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혜택의 수혜를 거의 다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원역 쪽이 수서 역세권 개발도 받고 그다음에 신도시 특별법 네. 그 영향을 받아서 높은 용적률을 짓게 되면은 아마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유동성만 해결되는 순간에 굉장히 또 지금 좋은 가격이잖아요. 지금도 좋은 가격이죠. 그죠? 왜냐하면 개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락을 했는데 예전보다 이제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특별법 영향을 받아서 재건축까지 된다면 리모델링만 돼도 가치는 더 훨씬 더 높아질 건데 재건축까지 된다면 그 가치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포 입주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 사도 되겠네요. 그렇죠. 입주 물량이 있어서 워낙 많으니까 입주 물량이. 그렇죠. 입주 물량 때문에. 저는 안 물어보십니까? 이제 순서가 네. 예, 어디가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2번입니다. 패밀리타운이요? 네, 패밀리타운. 여기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2번도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요. 네.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도 이제 재건축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제 노후 택지지구 개발에 요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인접 지역에 있는 패밀리타운 역시도 거기에 대한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미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이 그 문정지구 업무타운하고 바로 도보 생활권입니다. 그냥 걸어서 업무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뭐 기반시설 잘 돼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제 하나 더 뭐 강남하고도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여기 규제 지역 안에서도 LTV 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5 초과되는 게 전혀 대출이 안 나왔다가 이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제 2번 쪽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는 3번 쪽을 선택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3번. 김남준님, 포닝마니님, 네. 하트님. 저도 요 자곡동 세곡지구가 저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요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네. 왜냐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없죠. 차 타고 좀 멀리 요 문정지구나 가야지 그나마 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앞에 요 어떤 기반시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영향을 가장 크게 볼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쪽에 항상 얘기 드릴 때 이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연결됐을 때 가장 집값이 많이 뛰는 지역이 지금 교통이 좋은 지역에 지하철이 하나 더 연결된다고 해서 집값 절대 뛰지 않아요. 그죠? 강남에 지하철이 하나 연결된다고 해서 집값 더 뛰지 않아요. 왜냐면 강남은 지금도 교통이 좋거든요. 강남은 녹지가 있어야지. 근데 이런 경기도 외곽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지역, 지하철이 없던 지역에 지하철 여기 생기면 정말 많이 뛰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정지구나 일원동이나 강남 접근성 좋고 문정은 또 문정지구 접근성이 좋잖아요. 지하철도 많고. 근데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앞에 문정지구 생긴다고 한다면 이게 도보로 한 15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술 한잔 마시면 15분 금방 가요. 네. 그러니까 15분을 또 역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곡지구에서 수서역까지 연결되는 라인에 상가나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거나 그린벨트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에서 살 수 있거든요. 상가도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걸 사서 여기다 건물을 짓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어두웠던 동네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곡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3번에 그 영향을 저희가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생각이 좀 다른데 세곡지구는 제가 그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네. 조금 어렵죠. 자, 그린님이 멀어요 15분이라고 썼는데 그린님 뛰면은 5분입니다. 뛰면은 왜 꼭 걷는다고만 생각하세요? 뛰면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 더 빨라요. 이론적은 뛰면은 네. 30초예요. 개발이 이제 주변에 영향을 미칠 거고, 요게 이제 지금은 그 영향이 덜하겠지만, 네. 유동성이 좀 해결되는 시점 가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그렇죠.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올림픽 회밀이 지금이 제일 쌉니다. 뭐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 내용에 동의를,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내용에 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유엔사 부지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게 유엔사 부지 분양가가 나왔어요. 1억 한 2천 정도? 아파트가 1억 2천 정도, 오피스텔은 한 평당 8천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여기 규모가 오피스텔이 한 726실 정도 되고요. 아파트는 한 420가구 정도 되는데요. 오피스텔을 한 3월부터 분양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5평형 정도 되는 게 34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50% 이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용하는 면적, 전용 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평당 1억이 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마 선분양은 좀 어렵고 후분양, 그래서 완성이 다 된 다음에 매각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78평형이 81억, 그다음에 96평형이 1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기준인가요? 이제 평형별로 다른데 꼭 펜트하우스가 가장 큰 건 아니고 이거는 중간층에,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평형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뉴스를 여러분들 전하면서도 네. 저희가 좀 약간 민망해요. 좀 전에 네. 미분양 때문에 미칠 거고, 네. 미분양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고, 네. 건설사가 할인 분양하고, 그죠? 음. 이 취득세, 양도세 혜택을 줘서 매수 다주택자가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목이 타네요. 이게 지금 용산 같은 경우 이 아파트 34억 오피스텔을 이게 65평 오피스텔이면 전용 34평 아파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거를 물론 뭐 베란다가 있으면 좀 더 가치가 있겠지만 네. 이걸 34억에 분양을 하겠대요. 이게 지금 반포 제일 비싼 30평대 아파트가 이 금액인데 네. 이 용산에 네. 그죠? 야, 이게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인지 한번 진짜 그러니까 막말로 뚜껑 열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강남에 보면 하이엔드 1.5룸이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억이 넘거든요.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물론 모두 다가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입지가 좋은데 그 하이엔드로서의 입지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그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기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용산 공원이 조성되면 저렇게 그림처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입지잖아요. 그만 한강 조망과 파크뷰, 예를 들면은 미국의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를 조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이 정도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할 수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테라스에서 쭉 내려다보고 분수라든지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용산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는 그 가치만으로 따져도 한 10억 이상. 지금 현재 한강 조망이 반포에서 압구정동에서 조망권만 한 10억의 가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해가 할 수 없겠지만은 시장이 어려울수록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약간 뉴욕에 사는 듯한 느낌. 요번에 싱가포르 나가보니까 네. 뭐 싱가포르에 사는 듯한 느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싱가포르 이제 국제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집값이 비싼데 그렇죠. 약간 이제 국제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그러니까 용산이 전체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남 뉴타운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나 갤러리아 폴에 용산에서 한남 더일,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 다 분양 초기에 다 분양 끝낼 거라고 해서 다 사업을 시작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만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앤 리치라고 해서 이런 젊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자금력이 탄탄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 보고서 만드는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이제 분양들도 다 그 시간 맞춰서 끝날 것 같고,
또 그 이유가 되면은 이만한 게 또 분양되는 물건들이 거의 희소하게 없다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좀 높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단은 만약에 이게 3월 달에 이제 분양을 예상하는 건데 네. 3월 달에도 금리가 높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분양은 더 늘어났을 거고 지금보다 네. 8만 네. 가구가 될 수 있고 뭐 7만 가구 네, 지금은 네. 당연히 가는 거고 네.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 금액에 분양하면 분양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분양이 잘 안 될 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한남더일도 미분양 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났어요. 한남더일도 너무 그때 비싸게 분양해서 미분양이 났는데 결국은 걔네도 미분양 신경 안 쓰더라고요. 천천히 뭐 1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슬슬 팔아서 결국은 다 누군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때도 45억, 60억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멤버들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하지만 2년 전에 74평형을 63억 6천에 현금적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 집은 특징이 네. 일단은 미분양 나. 첫 번째. 일단 미분양. 이제 두 번째로 네. 언젠가 다 팔려. 그렇죠. 뭐 세상 원래 그런 거죠. 언젠가 다 팔리겠지만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다 팔리기. 청담동 빌라들하고 비슷해요. 네. 청담 뭐 100억에 팔리는 200억 팔리는 빌라들도 이게 1년 2년에 걸쳐서 팔리더라고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절대. 워낙 돈 있는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싸게 아예 팔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사는 사람도 수준이 있다 보니까 깎지도 맞아요. 않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금액에 거래되면서 물가가 뛰는 것만큼 계속 뛰더라고. 그러니까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만의 닉으로 점점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잠깐 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20평대, 30평대, 40평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아파트 위에다가 이렇게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다는 네. 거. 이게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네. 이게 마리나 베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리나 베이에 배 모양을 올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뭐 구름 모양이나 이런 한강 모양을 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고 엄청나죠. 이거를 골조나 이런 것들부터 버텨야 되다 보니까 자재비도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렇게 지음으로써 여기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서고 나면은 이제 요거에 맞추어서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쫙 퍼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의 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유엔 빌리지 옆에가 쌌단 말이에요. 맞아요. 쌌는데 그렇죠. 맞죠. 지금은 다 올랐어요. 음. 그래서 그들만의 닉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되게 좁아졌어요. 그럼 요게 이 한남동에서 끝나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번져요. 번지는데 이게 이미 성수동은 이미 그렇게 됐고 네. 그럼 금호동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금호동은 이렇게 될 동네가 아니고 네. 그러면 위로 이제 우리가 후보지로 본다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후암동이냐 원효로냐. 서울역은 아니에요. 서울역 나름대로 좋아질 수 있어도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100억짜리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야. 그러면 후암동 남산 밑에 그 전망이 이제 용산이나 민족공원이 밑으로 내려가 보이는 후암동이냐 아니면은 차라리 넘어서 회원동 이 남산 밑에 아니면은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서는 용산역 옆에 원효로 쪽이냐. 여기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들어서는 자리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될 곳들을 앞으로 이제 될 곳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강로의 레미안 용산이나 프루지오 섬이나 그 해링턴 같은 게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그렇죠. 높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 제일 쌀 때인데 네. 그리고 얘네들이 분양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도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분양해요? 이렇게 하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추세가. 보고 놀라면 안 돼요? 더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주변에 생길 거예요. 또 공원 주변에 생길 거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틈이 없어질 거예요. 틈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을 저는 좀 공략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공략하는 타이밍은 올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올해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